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번역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7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6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일본어, 번역가, 전형 고민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일본 언어문화학부 특기자 전형,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논술 전형,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번역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번역가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김원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어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번역가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2학년으로서 지금 어떤 대입 전형을 자기가 추적하는 게 좋을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 여학생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을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지금 동일하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수시 전형에 어떤 특별한 전형에 이제 강점이 또 강하거나 또 약점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또 없고요. 그다음에 정시도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보고 있는 학력평가 점수가 계속 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제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둘 다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50대 50 진단해 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수시로 이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전형을 유리하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제가 우리 학생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워낙 당찬 목소리인데. 자, 일단 우리 학생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그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던데, 우리 학생이 지금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본어 경시대회에 계속 나가고 있고요. 네. 독후감 쓰기 대회 같은 글쓰기 대회에도 나가고 있고, 일본어 학력 능력평가 JLPT나 JPT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JPT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일단 제가 1순위로 일단 정한 거는 우리 학생도 역시 희망하고 있는 이제 특기자 전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국어들의 공인 외국어 성적을 1단계에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높은 공인 외국어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대학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이제 몇 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대학들의 어떤 분포를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런 대학들이 실제는 이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1단계는 이제 우리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즉 좀 더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으로 할 경우는 보통 1단계가 이제 서류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2단계 때는 또 학생부와 그다음에 또 면접, 에세이까지 진행하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고 또 장점이지만 그렇게 또 유리함이 크진 않지만 일단 1순위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몇 번의 학력평가 시험을 봤지만 아직은 물론 이제 재학생 이제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3학년 때 더 시험을 봐야 이제 더 정확한 근거가 나오겠지만 현재 봐서는 상당히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영역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는 대부분 다 1등급에 육박하는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정시로 오히려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2순위로 정시 전형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그 공인 외국어 성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실제는 특기자끼리 어떤 경합하기보다는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해당 학과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장점으로 부각시키면서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간다면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이상의 대학들도 어떤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올해 치는 3월 이제 학력 평가 성적이죠. 이제 우리 학생의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두 번 치르는 학교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건 아직 성적이 좀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3월 성적 보면 국어는 2등급,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그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로 이제 생활과 윤리가 2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전반적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2.63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1학년 말에 11월 달에 봤던 성적과 좀 비교해 보면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이제 3등급에서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도 3등급에 2등으로 상승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은 전체로 성적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3월 때 받았던 2등급이 100분위로 한 사람은 거의 1등급에 육박하는 그런 100분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등급은 2등급이지만 거의 1등급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모의고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예. 이번에 학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게 참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고2 학생들 언제쯤 논술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 뭐 심한 경우는 수능 끝나고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안 될 말이고요. 특히 이제 인문계 논술은 최근에 이제 독해력을 더 많이 평가하고 있고 또 분석력도 많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2학년이고 2학기를 접어들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내가 논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예. 좀 더 빨리 일어나거나 좀 빨리 자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만지지 않는 시간을 하루에 20분씩만 세이브 시키면 충분히 일주일에 3-4시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논술 전형에서도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면접과도 재시문이 어려운 대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 해놓은 친구들은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유리하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좀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요. 이제 사회 과목입니다. 3.18등급이 국어는 3.62등급, 영어는 3.86등급, 수학은 4.33등급으로 평균적으로는 3.79등급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이제 내신 성적 추이 살펴보면 국어는 이제 5등급이 출발해서 3등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5에서 3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도 역시 5에서 3등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 성적이 최상위권 성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남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이런 추이로 본다면 계속해서 2등급 초반 또는 1등급 후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정성 평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입니다. 비는 자율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부분에서도 이제 맑음이 좀 나오고 나쁘지는 네.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 평가를 했던 부분이 이제 동아리, 봉사, 독서인데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상설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나 또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학년 2학기 또는 뭐 3학년 1학기가 조금 이제 작게 활동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채워진다면 계속 긍정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봉사활동은 이제 1학년 때는 실제 이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회수 동안 공부방에서 학습 지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좀 더 아까 처음 서두에 밝혔듯이 누군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실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또는 3학년 초반까지 좀 유지해 주시면 아마 계속해서 이제 긍정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지금 번역가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제 독서량이 좀 꽤 많거나 아니면 좀 깊어야 된다라는 어떤 제가 이제 생각하고 봤는데 아직까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깊이가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책에 대한 권수는 좀 적지만 다양한 분야를 읽으려고 하고 어려운 분야 또는 본인이 번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본어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어려운 책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읽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독서량이 2학년 때 좀 많이 채워지고 좀 깊게 채워진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수상 기록은 제가 이제 보통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일단 교과 능력의 우수한 부분에 대한 수상 기록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본인이 희망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철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제가 이제 보통 평가했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특히 영어 수상 기록이 좀 있는데 이런 영어 수상 기록이
학교 그 교과 성적과의 또 일치성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상 기록보다는 본인의 교과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학교의 어떤 공통 문구만 아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학년 때 분명히 이제 개별 문구가 들어갈 텐데 좀 더 이제 2학년 때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좀 더 개인적인 역량을 좀 보여주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로 수업이나 기본적인 어떤 자율활동에 대한 수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좀 더 거기에 대한 느낌으로 나서 이제 그 사후 처리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을 반드시 학교 여러 선생님들께 좀 표현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받는다면 좀 더 이제 보통 이상의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호성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제가 주목할 대학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는 한국외대, 1번 언어문화학부고요. 2지망으로는 중앙대 아시아학부, 그다음에 3지망으로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1지망으로 희망한 한국외대, 1번 언어문화학부를 제가 진단해봤습니다. 네, 이 희망대학 가운데 일지망이 한국외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이렇게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본인이 1지망 희망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 부분에서 좀 강하게 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이제 특기자 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진단해봤고 역시 일본어 번역가에 대한 어떤 희망 부분과 좀 연결시켰을 때는 다른 학과보다는 좀 일본어 관련 학과가 좀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진단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한국 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1번 언어문화학부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2018년도 대입 기준에서 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7.9대 1, 올해는 이제 5.13대 1로 약간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특기자 전형 자체가 이제 모집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에 이제 그 1단계 성적과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 활동 증빙 서류. 특기자 전형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교회 활동이나 또는 공인외고 성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보고서나 활동 증빙 서류가 이제 첨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공 적합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역량을 평가받기 때문에 실제는 어떤 그런 활동 보고서나 활동 증빙 서류가 상당히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 문제를 좀 읽은 다음에 면접 고사장에서 기본적으로 10분 동안 이제 평가 요소를 하는데요. 일단 면접은 외국어 전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당 외국어로 물론 이제 못하는 학생은 이제 국어로 얘기를 하겠지만 해당 외국어로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게 유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2명이나 또 3명의 면접관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 학생의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인성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 준다면 아마 이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은 없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한 자리는 없는데 뭐 몇 점에 뭐 얼마에 합격한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 상황에서 봤을 땐 제가 도전을 해볼 만하다 해서 제가 도전 평가 내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 한국외대 일본 언어 문화학부 특기자 전형을 보니까 제출 서류에 활동 보고서와 활동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건데요. 네.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하실 때 인터넷상에서 입력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활동 증빙 서류를 내실 때 이제 출력본을 같이 내셔야 되는 구조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활동 증빙 서류가 A4 그 종이로 갖다가 총 20매 이내로 내게끔 상당히 많은 양의 네. 학생들이 준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단 뭐 본인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을 갖다가 7가지 항목으로 이내로 기록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또 요구 조건이 또 있어요. 각 100자 이내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활동 중에 특히 뭐 연구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을 했는데 실적을 갖다가 어필할 때 본인의 강점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유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개별 서류를 합해서 한 장으로 제출하는 학생도 있고 뭐 예전처럼 제본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CD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비문서 형태로 내는 게 있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 친구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소 좀 복잡한 그런 네.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김호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특기자 전형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5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12대 1, 올해 이제 7.5대 1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는 좀 특이하게 상위권 대학 지구는 1단계 때 공인 외국어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 공인 외국어 성적 30%와 나머지 서류 70%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이제 면접을 좀 강화합니다. 아마도 이제 에세이랑 면접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면접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부각이 됩니다. 다만 또 여기 이제 뭐 지원 자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인 외국어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점수를 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가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다른 뭐 학생부 종합과 별 차이 없이 크게 이제 전공 적합성이나 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JPT가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은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봤듯이 이제 JLPT, N1 만점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가 사전에 전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제 그 JPT로 넘어가면 이게 990 만점에 대략 한 800 초반 정도의 성적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도전의 의지가 있다면 JPT 점수를 상당히 좀 높여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평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외국어 면접을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위권 대학들의 특기자 전형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2 학생과 고2 학생 학부모님과 진학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선배들이 수시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비장한 마음도 들 것 같은 시기인데요.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3 담임 선생님, 저 고3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자소서라든가 추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지금 네. 고3 담임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학교에 있는 고3 선생님들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네. 아마 생생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하기성,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1 학생과 또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진학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